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세입니다. 토요일날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토요일날 저는 어지간하면 출근을 해서 그동안 밀렸던 종목 상담이라든지 여러가지 제가 가지고 있는 실전 투자에 대해서 구독자분들과 소통을 하려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죠. 오늘 일단 종목 상담은 계속 했더니 자꾸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좀 받고 있습니다. 빨리 다 해줘야 되는데 종목 상담을 죽기 살기로 하기는 너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냥 즐기면서 이렇게 편한 마음으로 하는 게 지치지도 않고 좋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사실 돈세의 책임감이 있고 또 한 분 한 분 구독자분이 소중하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려고 합니다. 지금도 한 4개 5개 밀렸는데 부지런히 하면 또 쌓여 있고 부지런히 하면 또 쌓여 있어서 천천히 즐기면서 해야겠다. 지치면 또 돈생이 유튜브 안 한다고 하면 어쩝니까? 유튜브 수익 그냥 무료 봉사예요. 이거 광고 수익 저 구독자도 없어가지고 수익이 안 나와요. 그냥 즐기면서 하는 게 가장 현명하지 않나. 그리고 돈세형 8할 타자 아닙니까? 돈 주식으로 벌면 돼요. 주식쟁이가 유튜브로 법니까? 유튜브가 제 수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즐기면서 하려고 하는데 너무 무리하면 좀 질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좀 즐기면서 커피 한잔 하면서 하겠습니다. 출근하기 전에 동네 후배랑 맛있는 점심을 사드리고 출근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도 주식을 하기 때문에 너 나랑 5년 사귀면서 틀려진 게 뭐가 있냐? 너 고집대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좀 바뀌어라. 바뀌어. 변화도 있어야 되는 거고 종목을 분산 투자해라. 주식 투자를 30년 해보니 투자는 비중이 중요하다. 투자를 하면서 저가 분할 매수를 하면서 확신이 간 종목의 비중을 늘리는 작전이 매우 좋다. 한두 종목에 너무 올인하지 말고 공부를 다방면으로 하면서 성적이 나오는 주식 아니면 확신이 가지는 종목의 비중을 늘려라. 이제 변해라. 이렇게 하고 지금 출근을 했습니다. 좀 늦어졌는데 오늘은 그래서 종목 상담을 하려 하다가 일단은 중간 돈생이 투자 현황을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전업 투자를 되게 싫어해요. 사실 돈생이 전업 투자를 싫어합니다. 쇼핑몰을 하고 있는데 쇼핑몰 수익보다 저는 이젠 주식 투자로 돈 버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사람의 자본주의에서는 돈 많은 쪽으로 에너지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쇼핑몰은 지금 기본만 하고 있고 주식에 초집중하고 있습니다. 주식으로 매달 3천만 원 이익 실현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장기 투자는 장기 투자고 매달 3천만 원 이익 실현을 하면 이 험난한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다 이런 계산이 됩니다. 뭐 이자도 내야 되고 생활비도 내야 되고 애들도 가르쳐야 되고 3천만 원 갖고는 충분하더라고요. 돈세형이 레버리지를 쓰기 때문에 이자가 꽤 나가요. 그래서 돈을 한 3천만 원 벌어야 넉넉합니다. 그리고 또 남으면 장기 투자는 성장 배당주에 추가로 매수하면 되니까요. 뭐 많이 벌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6월 달에 돈세형이 3천만 원을 반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3천만 원을 초과 달성했어요. 3,547만 원을 벌었는데 돈세형이 욕심 안 내고 그냥 이익 실현을 어지간하면 했습니다. 마음이 지금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마음이 편합니다. 그리고 7월 달에 또 3천만 원 벌면 되는 거 아닙니까? 7월 달에 벌 주식을 미리 투자해서 한 지금 2천만 원 정도는 이익 실현할 게 있어요. 적어도 이 분위기로 가면 7월 달까지는 걱정이 없고 1년을 따졌을 때 매달 3천만 원이면 배당까지 합쳐서 3억 6천을 벌면 되는데 돈세형이 200만 원 남았어요. 3억 6천 원이 200만 원만 벌면 됩니다. 올해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험난한 주식시장을 이겨내고 올해는 성공했다. 왜냐? 이익 실현을 3억 6천 확보했으니까. 물론 200만 원이 모자랐는데 200만 원 클릭 한 방이면 됩니다. 자신 있게 한번 가봅시다. 그런데 무리하지 말고 편히 가자는 거죠. 그래서 돈세형이 6월 달에 이익 실현을 많이 했어요. 커피 한잔 하는 여유도 있고 빡세게 할 때는 빡세게 하고요. 니케이 지수를 봅시다. 세상을 크게 보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렇게 봐야 됩니다. 돈세형이 니케이 지수를 보는데 33,700입니다. 이 수치가 잘 모르시죠? 20년 역사 일본 주식시장 역사상 최고치입니다.
대단하죠? 우리나라는 아니죠? 우리나라는 여기까지 와서 여기 정도에서 지금 까딱까딱하죠? 옆나라 우리가 싫어하는 일본이 뭐가 그렇게 좋은지 주가가 종합주가가 최고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33년 만이라고 하네요. 20년 만이 아니고 33년 만에 최고치를 달리고 있다. 그 이유는 엔화가 저가여서 그런 거 아니겠나. 왜냐면 엔화의 가치가 떨어지면 외국에서 돈이 몰려오기 때문에 돈이 쏠리면서 이 니케이 일본 지수가 이렇게 급등하지 않을까. 일본이 우리보다 잘난 거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기업이 일본보다 더 우수합니다. 반도체 우수하고요, 가전이 우수하고요, 조선도 우수합니다. 모든 게 우리가 불리할 게 없어요. 다만 지금 일본보다 우리가 못한 거는 엔저 현상이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공부하겠지만 좀 꺾이기 시작했어요. 니케이 지수를 보여주는 이유는 대한민국 종합주가 3천 오래 갈 수 있다. 건방지게 결론을 내리면 물론 조금 하락은 있을 수 있지만 장기 투자는 장기 투자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종합주가가 무섭게 3천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용기를 가지세요. 원달러 환율입니다. 1280원, 드디어 1300선이 무너졌습니다. 1300을 버티다가 급격히 무너졌죠. 이번 주 6월부터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무너지면 제가 어찌 된댔습니까? 외국인이 들어온다. 금요일 이 수치인데 금요일날 외국인이 4천억 정도 매수를 했어요. 원달러 환율이 1280에서 지속적으로 내린다면 외국인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일본 종합주가처럼 우리나라도 3천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 지금 주식 장기 투자하는 거는 절대 팔면 안 돼요. 물론 돈세형이 중장타 하는 거는 자꾸 이익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현금 순환을 위해서 하는 거지 장기 투자하는 LG전자, LX세미콘 절대 안 팝니다. 절대 주식 뺏기면 안 돼요.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를 기준점으로 가는 수치인데 100입니다. 지금 3년 이렇게 봤는데 고점에서 꺾였죠? 근데 확실히 이렇게 꺾어야 달러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확실한 신호는 없어요. 여기가 좀 여기까지 내려와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잘하면 금리가 내려온다면 달러는 급격히 내려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원달러도 내려오겠죠. 1200원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찌 되느냐. 우리나라 3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 장기 투자하는 거는 뺏기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시장이 대한민국이 미국보다 더 좋아요. 물론 지금 당장 일본이 좋지만 일본은 지금 꼭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 같고 우리나라 차례입니다. 우리나라 차례예요. 미국의 연준 금리가 6월 15일 날 발표를 했어요. 근데 5.25 동결을 했습니다. 매우 좋은 호재죠. 처음으로 멈췄습니다. 미금리 스톱 앤드 고 가능성. 스톱을 했다가 잠깐 멈췄다가 2번 인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봐야 0.25 2번을 할 거예요.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이런 악재의 말투에 당하면 안 돼요. 당장 호재로 받아들여야 될 거는 동결이 처음으로 됐다. 6월달 동결하고 7월달에 인상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거는 올해 가봐야 2번 인상이 있는데 내년에 무조건 금리는 꺾이기 시작한다. 금리 꺾이면 난리 돈이 주식시장으로 몰려오기 때문에 난리 날 거예요. 그리고 금리가 꺾이면 달러의 가치도 떨어지고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원달러 환율도 내려옵니다. 그러면 일본에서 벌써 보여줬습니까? 우리나라 종합증가 최고치를 칠 가능성이 많아요. 최고치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3천을 분명히 넘습니다. 그럼 지금 2600 얼마잖아요? 그러니 지금 어찌 보면 싸고 좀 조정받으면 무조건 다시 재매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독하게 용기 내서 붙어도 되는 거예요. 주식시장 6월 단타 현황입니다. LG이노텍을 싸그리 팔았고요. 이렇게 20% 정도 먹고 팔았죠. 중장타를 20% 먹으면 좀 괜찮은 거예요. 두산 우선주도 뭐 15% 먹고 팔았습니다. 두산 우선주가 제가 팔고 좀 급등을 하다 좀 빠졌어요. 그래서 두산 우선주는 다시 제가 목표한 가격까지 내려오면 두산 우선주 두산 재매수합니다. 두산을 94,000원 아래 매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S트래픽 돈생이 아꼈던 중장타인데 그냥 이익 실현 3천만원 확보 때문에 제가 팔았어요. 제가 3천만원 이익 확보 때문에 팔아서 수익은 한 25% 정도 수익을 내고 팔았습니다. 꽤 벌었죠? 2천만원 넘게 번 것 같습니다. 다산넥터스는 바닥을 기고 있을 때 소장 샀는데 이틀 상한가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17% 먹고 조금 팔았습니다.
물론 뭐 한 지금 1억대 갖고 있어요. 원금은 2억대인데 제가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다산 네트워스는 바닥에서 조금 사놓은 거 200만 원씩 사놓은 게 좀 돈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근데 팔았어요. 그냥 팔았습니다. 다산 네트워스 소량 팔았다. 그런데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SY는 재건주입니다. 근데 금요일날 급등을 했죠. 이 3천만 원이 욕심이 나서 SY가 더 갈 것 같긴 한데 그냥 일단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돈생이 3천만 원을 확보해야 간도 커지고 뭐 자신감도 생기는데 좀 3천만 원 일단 확보하자는 전략이었기 때문에 금요일날 SY가 오르길래 한 10% 먹고 팔았어요. 그래서 한 1,000만 원 넘게 벌었고 6월 현재 상황이 3,500만 원 번 거죠. 그리고 현금이 1억 6천이 확보됐습니다. 또 돈세형이 현금을 잘 안 가지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현금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현금을 될 수 있으면 이익 실현하고 현금을 적당히 가져갑니다. 장기 투자는 절대 안 팔고요. 장기 투자는 절대 안 팔고 필요한 금액을 일단은 3천만 원을 확보를 하면서 순환을 시킬 계획입니다. 종목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 저게 또 하락을 하면 사면 되는 거예요. 종목 공부를 많이 하니까 매수할 건 천지입니다. 그래서 뭐 걱정 안 해요. 그냥 편히 주식을 하자. 중장타 투자 아니냐. 어차피 단타 아니냐. 투자법의 중장타는 남들이 얘기하면 장기 투자예요. 뭐 하루에 파는 게 아니에요. 매수해서 이익 날 때까지 기다리고 뭐 한 달, 두 달 될 수 있고 일주일 갈 수 있고 보통 보면 한 달 이상은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익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 단이 커져서 20% 이상 먹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10%만 먹고 나올 때도 있죠. 돈세형의 23년 월 평균이 이렇게 3,500만 원을 추가하면서 3천만 원만 벌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2,983만 원입니다. 평균치가. 그러니 조금만 더 벌면 3천만 원 목표 채우는 거죠. 3천만 원을 채우려면 3억 6천 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200만 원만 더 벌면 이게 3천만 원이 되나 봅니다. 그러니까 200만 원만 벌면 돈세형은 중장타 현금 확보가 성공하는 거죠. 반개월밖에 안 됐는데 성공을 했고 여기서도 돈세형은 정시 집중을 더 하고 체력을 더 키워서 열심히 3천만 원, 3천만 원 지속적으로 찍어 가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런 연습을 해 가면 내년에도 또 전쟁에서 3천만 원씩 확보하는 이 작전이 성공하지 않을까. 그래서 매달 집중하려고 하고 6월달은 그래서 돈세형이 이익을 먼저 확정했죠. 3,500만 원. 그리고 7월달에도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돈세형이 사실 모든 걸 다 오픈합니다. 주식 유튜브 중에 돈세형만큼 모든 걸 이렇게 공개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처음인 것 같아요. 뭐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실력이 없어서 이야기 안 하지 않나 이 생각도 사실 들어요. 진짜 슈퍼게이머들은 돈 받고 하겠죠. 돈세형은 아직까지 이름 없는 무명의 재야 고수기 때문에 뭐 어찌겠습니까? 제가 이름이 없고 인기가 없는데 그럼 어찌하겠습니까? 그냥 내 실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 내 실력을 보여주는 채널입니다. 뭐 언젠가는 제가 또 틀려질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 이 노하우 모든 걸 오픈해서 보여주고 싶습니다. 돈세형 주식 운용자산 5억이 여기서 올랐어요. 45억에서 50억. 그만큼 자산이 튼튼해지고 그렇게 된 거죠. 레버리지는 제가 하고 있어요. 레버리지 좀 줄이고 있는데 아직도 레버리지는 하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 템버거 종목은 L전자 우선주, LX세미콘, 섹트레가이를 추가할까 말까 지금 갈등 중이에요. 돈세형은 섹트레가이를 7억 이상 매수했어요. 템버거 종목은 10배 먹으려고 합니다. L전자가 지금 프로가 수익이 넘었고요. LX세미콘은 배당까지 하면 200% 수익이 넘은 것 같아요. 돈세형이 장기 투자는 성장 배당주 투자법을 하고 있고요. LG전자 우선주 지금 배당은 별로 안 좋지만 자꾸 매당이 좋아집니다. LX세미콘은 배당 대박이에요. 제가 10% 정도 나옵니다. LX세미콘은 매우 싸게 샀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이 10% 나오고 섹트레가이는 갈등 중이고요. 송아지 투자법 배당 받아서 새끼친다는 거죠. 추가 매수 금지벽을 했는데 저는 여기를 추격 매수 금지라고 합니다. 이거 또 안 고쳤네. 추격 매수 금지법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가격대를 맞춰놓고 이 가격을 넘으면 추격 매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L전자 우선주 추격 매수 금지법 선을 넘었습니다. 돈세형은 5만원 아래까지만 매수한다고 했고 LX세미콘은 10만원 아래 매수한다고 했는데 벌써 둘 다 넘었어요. LX세미콘이 한 4천주 갖고 있는데 만주까지 늘려야 되는데 주식이 많이 올라서 LG전자는 32,000주 많이 매수했는데 LX세미콘은 좀 작년에 어려울 때 팔아서 더 매수해야 되는데 자꾸 올라서
좀 속상해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투자 전략은 자산의 한 30%대에서 20%대를 하는 것 같고 변동성이 있겠죠. 두산은 지금 제가 보유한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94,000원 아래면 재매수할 계획이고요. 하림지주는 이번 사기성이 좀 당해서 그냥 가지고 가는 거고, 하나상호비도 배당 때문에 괜찮고요. KG케미칼은 제가 매수를 노렸다가 이번에 좀 급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KG케미칼은 매수 타이밍을 놓친 것 같고, 아 이거 늦었구나 하고서 제 2탄 KG ETS를 6월 달에 추가 매수해서 9,800만원 매수했습니다. 주식은 대장을 사야 되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 대장 KG케미칼을 자꾸 놓쳐서 대장 아래 KG ETX만 지금 화가 나서 자꾸 사고 모이고 있습니다. KG ETX도 따라가는 분위기라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자율주행차 부품 섹터는 에이테크 솔루션, DY, 모트렉스는 다 팔았고요. 모바일 어플라이스는 지금 마이너스 났고, 텔레피스도 이익 났고, KC는 손해인데 유상증자를 신청을 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섹터가 생각보다 상승이 크진 않아요. 모트렉스만 좀 많이 상승했고, 상승이 아직 발동이 걸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전기차 충전 섹터 도생이 S트래픽을 좋게 봤는데 6월 달에 25% 먹고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디스플렉트 30% 먹고 매도를 했고요. SK네트는 가지고 가고 있고, 휴맥스홀딩스는 추가 매수 계획이 있고요. 이익은 났어요. 우주항공 인공 섹터는 섹트레가 좋아하고 있고, 하나시스템 좋아하고 있고요. SR, LG 이노텍을 좋아하는데 아 이거 매수 타이밍을 안 주네요. 그리고 계속 노려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주 SY를 투자했는데 3천만원 이익 확보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 날 10% 먹고 매도했어요. 한 주도 없습니다. 6월달 신규 매수 종목은 KG ETS 추가 매수했고요. 모트렉스는 지금 한 주도 없기 때문에 재매수를 노리고 있고, 휴메스홀딩스는 비중이 적기 때문에 추가 매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종목 2차전지 소외주 SK이노베이션은 제가 더 매수한다고 했는데 현금도 생겼고, SK이노베이션은 20만원 아래부터 지속적으로 지금 조금씩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00만원 매수했죠. SK이노베이션은 좀 더 빠지면 지속적으로 사는 거예요. 6월 현황을 보면 많이 바뀐 게 많죠. 팔 건 팔고 재매수할 건 재매수하고 매수를 노리는 종목도 있고요. 이 정도 얘기하면 다 얘기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 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돈생이 머리에 있는 지금 투자 전략을 다 이야기했어요. 다 사실이에요. 돈생의 중단기 투자 내역서인데 노란색은 다 이익 실현한 거예요. LG 이노텍 이익 실현했죠. 모트렉스 이익 실현했죠. 20% 먹고. 디스플렉도 30% 먹고 이익 실현했죠. 파란색은 매수는 했으나 지금 마이너스 상태예요. 세트랙 손해보고 있고 13% 손해봤죠. KC 17% 유상증자 받으면 좀 올라오겠지만 KC 손해고요. DY도 4%대 손해입니다. S트래픽 이익 실현했고 25% 먹고, SY도 다 이렇게 이익 실현했죠. 모바이어 플라이어스는 일부분 실적 매도를 했고 아직 남았습니다. 모바이어 플라이어스가 이익이 나다가 지금 빠졌는데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마이너스 7%입니다. 원익 PA는 제가 높게 잡아서 재매수할 생각도 없고 한 9%대 손해입니다. KG ETS는 금요일날 많이 샀죠. 에이테크 솔루션 6%대 이익 중이고, 텔레치스 15% 이익입니다. 텔레치스는 한 30% 수익이면 전략 매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휴메스 홀딩스는 제가 3,400만원 매수했는데 이게 뿔뚝뿔뚝 하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뿔뚝뿔뚝 한 20% 상승하면 바로 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좀 하락하면 매수하는 전략을 갈 거고, 텔레치스는 여기서 한 번만 치면 매도 계획이고, 에이테크 솔루션은 크게 먹으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종합주가 월간 차트입니다. 이 코로나 때 엄청나게 하락했다 1년 만에 이렇게 올랐죠. 매우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때 LG화학을 팔고 LG화학을 재매수 못해서 큰 돈을 놓쳤죠. 한 8억을 놓쳤습니다. 이런 아픔이 저는 차트를 보면 다 보입니다. 여기서 저의 돈생이 눈치 빠르지 않습니까? 야 이거 상승장이다. 그래서 여기서 전략 붙어서 제가 여기서 이 타임 때 33억을 버는 거죠. 자산이 33억이 됐고 여기서 사기도 당하고 빠지기도 해서 제가 18억에 손해를 봤는데, 지금 다시 이만큼 반등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 10억 정도는 다시 자산이 커졌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조정은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요만큼 다시 이렇게 상승하지 않을까. 최고점을 찍을 가능성이 많아요. 올해 3천선까지 바로 날아갈 수도 있어요. 물론 잠깐 쉬는 과정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수평이나 휴식 기간은 있을 건데 분명히 저는 올해
3천까지 잘하면 갈 수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전략을 해야 되냐? 중장기 전략은 중장기 전략대로 가시고, 혹시 모르니까요. 60%, 70% 장기 투자한 거는 절대 물량을 뺏기면 안 됩니다. L전자, LX세미콘 매도하는 주식이 아니에요. 각자 아끼고 템버거 종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종목은 잔머리 쓰지 마시고 매도하지 마세요. 3천까지는 무조건 가고 3천에도 팔면 안 돼요. 이젠 그땐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 내년부터 미국의 금리가 오르니까. 그럼 전 세계 주식시장이 활장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서 이번에 부자가 같이 돼야 됩니다. 100억 껌입니다. 100억 부자 화이팅!